요즘 학교 현장의 가장 큰 논쟁거리는 기초학력 진단평가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학습 결손을 해결하겠다며 학업 성취도 평가의 대상과 범위를 크게 넓히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수준을 파악해야 제대로 된 지원도 할 수 있다는 취지지만 현장에선 이런저런 우려가 많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 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로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해서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 평가와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연계하여 현장에서 보다 심층적인 진단이 이루어지도록 교실이 즐거운 학교와는 정반대로 가는 길이 아닐까. 네, 좋은 교사 운동의 김영식 공동대표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렵게 기초학력 보장법이 제정이 됐고요. 정부 차원의 종합계획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업 성취도 평가를 확대하는 문제인데요. 전수평가 논란까지 있었는데 일단 교육부는 원하는 학교 위주로 그 대상과 범위만 넓히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도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죠. 그렇죠. 원하는 학교 위주로 대상과 이제 범위를 넓히겠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계획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취도 평가로 1차 진단하고 진단 평가로 2차 진단해서 지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1차 진단하려면 모든 학생들이 이 성취도 평가에 응해야 되는 건가? 좀 이제 이런 우려가 되는 거고요. 네. 또 이제 대상과 범위를 넓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 보면 매 학년마다 이 성취도 평가를 봐야 되는 건가? 좀 이런 우려도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는 이 성취도 평가 전수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좀 과거에서부터 좀 우려가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취 평가 결과를 이제 공개해서 학교 간 또 학생 간에 이렇게 비교를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걸 좀 이제 잘 해보려고 시험 한두 달 전부터 수업 시간에 뭐 과거 기출문제 풀이를 시킨다거나 네. 또 미달이 우려가 되는 학생은 가정학습을 시켜서 아예 시험 대상에서 제외시킨다거나 이런 좀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이 네, 나타났던 그래왔죠. 사례가 좀 있었었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워낙 이렇게 이제 부담이 큰 시험이다 보니까 이제 학교의 수업 전체가 이런 성취도 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좀 교육과정 운영에 좀 획일화가 좀 네. 이렇게 우려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좀 다양하고 창의적인 이런 교육과정 운영이 다시 또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우려가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세 번째는 이 성취도 평가를 통해서 이제 기초학력 미달로 이제 그 선정이 됐다고 해서 그럼 이제 이 학생이 실제로 그럼 미달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학습 문제가 해결되는가 했을 때 결코 그렇게 되지 않더라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미달에서 벗어나려면 시험 문제 한 두세 개 더 맞으면 네. 미달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 학생의 학습 문제가 다 해결된 건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전수조사식의 어떤 이 기초학력 보장 방식은 굉장히 많은 비용은 들어가는데 실제 학생의 어떤 학습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이다. 좀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평가는 하되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우려가 좀 해소될 수는 있을까요? 일단 우선 이제 정치권에서 이 전수조사 그리고 결과 공개 이런 목소리가 좀 워낙 높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교육부는 결과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 어떤 방식으로든 결과를 공개하는 일들이 좀 네. 있을 거다. 뭐 과거 같으면 아예 언론에서 그 결과를 공개해 버리는 사례도 좀 그랬죠. 있었었고요. 네. 그래서 좀 신뢰하지 좀 않는 분위기고요. 좀 정부 차원에서 좀 학교 간의 비교를 좀 막는 그런 제도적 장치라던가 또 아예 원천적으로 평가 도구 자체를 좀 다양화시켜서 네. 좀 비교가 좀 불가능하도록
좀 만드는 그런 보완들이 좀 있어야 될 거다. 좀 그렇게 봅니다. 네, 우리 각종 통계를 보면요. 네.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위험 수위에 있는 건 참 맞는 말 같습니다. 네네. 적어도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그에 대한 정확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거든요. 네네. 당연히 저는 진단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기초학력이 형성되고 학습 능력이 이제 막 자리 잡는 그 시기에 제대로 된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에서 누락되는 학생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단계에서 먼저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지원 대상을 찾아내고 그 학생에 맞는 지원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만 성취도 평가와 진단 평가는 좀 다릅니다. 네. 이 국가 수준의 성취도 평가는 말 그대로 교육 과정의 어떤 결과를 파악하고 또 학생들의 학습 상황 전체를 좀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교육 정책을 좀 어떻게 만들어 갈까를 참고 자료로서 필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표지 평가로서 하면 얼마든지 좀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 진단 도구들을 잘 만들어서 학교 현장에 좀 저는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운영되는 이 진단 도구들이 현장에서 좀 신뢰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뭐 학생의 어떤 정확한 상황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단 도구를 좀 잘 개발해서 현장에 보급하고 또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활용해서 학생들을 찾아내는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좀 그렇게 봅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질문 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교과서 이런 맞춤형 지원도 대안으로 나오긴 했는데요. 네. 기초학력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보완해야 할 과제 뭘까요? 우선 이제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교과서는 저는 보조 수단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네. 핵심적인 도구는 아니다. 왜냐하면 공부 좋아하는 학생들은요 인공지능 앞에서 굉장히 학습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인공지능은 반복적인 학습이라던가 또 학생에 맞는 학습 자료, 또 문항 이런 걸 제공해서 그 학생의 학습을 돕거든요. 그래서 네.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이 기초학력이 좀 부족하다 평가되는 학생들은 습관이라던가 또 이해도라던가 네. 이런 면에서 혼자 공부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런 학생들은 좀 전문성 있는 교사가 네. 개별적인 지도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에는 조금 이제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좀 어떻게 하면 전문성 있는 교사를 양성해서 네. 그 교사를 중심으로 팀을 꾸리고 그 팀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할까 그런 좀 제도적인 보완들이 좀 돼야 이 문제가 좀 해결되는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또 우리가 교사입니다. 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도 그걸 활용해서 좋은 교육을 하고 네. 또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건 네. 교사들의 몫이겠죠. 네. 그만큼 교사에 대한 지원도 우선돼야 할 겁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